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조를 해왔듯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반부패 정책의 핵심 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또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등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다각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 공직자는 여전히 발생되고 매년 발표되는 국가 청렴도 또한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정착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 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겠습니다. 산간 도서 등 교통이 불편한 36개 지역을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또한 14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누구나 행정에 접근하기 쉽도록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인터넷 화상, SNS, 수화, 점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민원 창구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운영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콜센터를 통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제안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이 시급한 민생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및 시설안전 등 생활안심 분야, 중소기업 인증제도, 저소득층 복지전달 체계 등 소외계층 보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미래성장 지원 분야를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법, 좋은 법을 통해 국정비전과 4대 국정기조를 법제를 통해 세심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약과 국정과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정책 성과가 창출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 부처 정책과제와 밀접한 입법을 망라하여 종합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꼼꼼하게 관리하여 국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국민이나 공무원이 입법 관련 업무를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입법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 검색할 수 있고 입법 의견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쉽게 읽고 알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법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나 영어화 표현을 쉽게 다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법무부, 법원,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법과 행정소송법 정비안부터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의 다원화와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행정처분의 확대 등으로 해마다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익위에도 매년 300여 건의 집단 갈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에서 주민 등 7만여 명이 제기한 호남 고속철도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건설 갈등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 정읍시가 철도시설공단과 원만하게 여러 가지 일을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때마침 권익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정자로 나서서 다양한 조정 의견을 제시해주고 또 해결 실마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참여하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어떤 계약서나 약관 같은 서류들을 자주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보면 그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이나 여러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법전을 딱 펼쳐서 그 기본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한번 보면 일단 한자 표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자 표기도 너무 많고 또 어려운 전문 용어, 법률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이걸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참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익위는 국민 권익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권익위가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잘 활용을 해서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정말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원 카드화 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야의 이 법령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 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또 그 밖에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들 그리고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권익위가 현장의 의견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부처 공무원 모두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